저는 에듀케이터 라이선스를 한 2달 전쯤에 발급을 받아서 그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고치는 거예요.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영어를 사실 그렇잖아요. 캐나다에서 일하는데 잘 해야죠. 저는 학은제로도 충분하지 않나? 월 비자는 좋은 비자는 없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스투어 강실장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바빴어요. 주말에 학교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평일에는 또 제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 찍는 시간을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제부로 마침 제 코스가 끝이 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의 근황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에듀케이터 라이선스를 한 2달 전쯤에 발급을 받아서 현재는 이제 EC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일하던 데이케어 센터에서 지금 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케어 일에 관련해서는 그닥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진짜 same day every day 여가지고 맨날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또 사실 출근 전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라서 한 15분 있다가 또 나가야 되거든요. 무튼 그래서 사실 IT 자격증을 받기까지 몇 과목이 안 남아가지고 자격증도 계속 학은제로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면 제가 영어 시험을 쳐야 돼요. 그거 때문에 얼마 전에 컬리지 방학 있을 때 셀핍을 보고 왔어요. 이 셀핍에 대한 후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문의사항 중에 제가 영어를 얼마만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영어 실력이 되는지 공인영어 시험 하나를 쳐놓으면은 저의 실력에 대한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셀핍을 보고 왔는데 사실 공부해야지 하다가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쳐보고 얼마나 실력이 나오는지 보자라는 마음에 유형도 모르고 그냥 치러 갔어요. 사실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 게 맞는데요. 그냥 저의 그냥 원래의 실력을 평가해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일날에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그 밴쿠버 다운타운에 아일락이라는 어학원에서 셀핍 시험도 주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셀핍을 보러 갔는데 뭐 최소 45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이런 이메일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챙겨서 시험을 딱 치러 가니까 빌딩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저 한 1시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근데 빌딩 문이 잠겨 있어서 살짝 여기가 캐나다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 15분 있다가 이제 시험 감독관 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험장이 있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은 큰 가방을 하나 주고 거기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라고 해요. 이제 저의 개인 소지품을 다 보관한 후에 시험 준비물이었던 여권을 들고 동일 인물이 맞는지 신분증이랑 대조를 한번 하고요. 그러고 이제 시험 치는 컴퓨터 방에 들어갑니다. 셀핍이 사람 대 사람으로 치는 시험이 아니라 컴퓨터랑만 딱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진짜 그 한국으로 치면 독서실 책상? 거기 앉아서 그냥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시험이 비싸서 좀 좋은 시설을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쉬는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한국 모의고사라고 치면은 국어 치고 쉬는 시간 있고 수학 치고 쉬는 시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화장실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감독관님이 이게 시험이 그냥 쭉 연달아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4개를 그냥 연달아서 치는 시험이라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우선 다녀오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물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을 가는 시간 동안에도 시험 제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종이 2장이랑 펜을 1장 주시는데요. 저는 이 종이 주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거 쳐도 진짜 빈칸에 엄청 써가지고 그걸로 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확실히 종이가 있으니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은 리스닝 시험이었어요. 리스닝 시험은 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뭔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듣기 같은 거 좀 잘하셨던 분이라면은 리스닝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셀핍이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발음이 한국 사람들은 좀 미국 발음에 익숙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교육이 되어 왔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시험을 칠 때 악센트에 관련해서 그닥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리딩은 사실 제가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 처음이어가지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리딩은 제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건 눈이 너무 아팠다는 사실. 그리고 솔직히 리딩은 쉽다고 생각해서 제가 점수가 잘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사실. 아, 맞아요. 그 화장실 갔다는 순간 여때였어요. 못 참겠어가지고 치는 도중에 나갔다가 오니까 2분이 홀라당 지나가 있더라고요. 라이팅은 섹션이 두 가지로 나눠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이 그냥 요청이나 컴플레인 하는 이메일을 쓰기였고, 두 번째 섹션이 맞아요. 살짝 토론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였는데, 이제 첫 번째 이메일은 좀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권 국가에 사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이메일 형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단은 영어로 이제 글을 이렇게 쭉쭉쭉쭉 쓰고 맨 마지막에 sincerely 아니면 best regards 이렇게 쓰는 게, 저는 학교에서 알바를 했을 때 이메일을 많이 썼어가지고 그 이메일 쓰는 거는 그닥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 주장하는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쳤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마을에 동물원을 만들면 좋을지 아니면 쇼핑몰 센터를 만들면 좋을지, 이 두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하는 글을 썼어야 했어요. 저는 이제 쇼핑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글 잘 쓰시던 분들이 영어에서도 글을 잘 쓰신다고, 저는 글에 그렇게 소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핍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면은 섹션 1에서는 크게 점수가 나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섹션 2를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점수가 진짜 많이 나갔더라고요. 사실 뭐 공부 안 하고 친 거라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래머랑 단어 스펠링에서 저는 점수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라이팅을 쓸 때 조그맣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이게 뜨는데, 첫 번째 섹션에 15분인가? 그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저는 굉장히 급하게 치고 이메일을 진짜 한 2, 3분 안에 쓰고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이메일만 안에 쓰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문제에는 또 다른 제한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미리 제가 생각에는 모의고사를 좀 연습해보고 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팅도 굉장히 저는 캐주얼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버스가 갑자기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아까 영상을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케어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다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라이팅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스피킹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 일단 스피킹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스피킹을 치면서도 이제 망했다는 거를 느꼈어요. 어떻게 망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컴퓨터에 대고 진짜 그냥 제가 녹음기에 대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벙찌는 거예요. 첫 문제는 뭐 친구가 최근 들어서 운동을 시작을 하기로 했다. 어떤 운동을 추천해주면 좋을지랑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앞에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뒤로 갈수록 이제 사진을 보고 묘사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좀 내 주장하는 말 하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게 좀 저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그 시험장 안에서 listening, writing, reading을 제일 빨리 끝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스피킹을 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킹 시험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데서 저 혼자 말을 하려니까 살짝 쑥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자리를 이게 띄워 앉는 게 아니라 정말 독서실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 앉아가지고 제 옆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옆 사람이 스피킹 시험을 시작을 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또 너무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사실 일찍 시작을 한 거를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시험을 오래 끌어봤자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앞에 시험을 좀 먼저 끝내고 저처럼 스피킹을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그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제 크를 해본 셀픽 리스닝은 10을 받았고요. 리딩과 라이팅은 각각 6을 받았고 알아요. 잘 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스피킹은 8을 받았습니다. 사실 스피킹이 진짜 생각보다 잘 나온 점수고요. 리딩이랑 라이팅은 솔직히 잘 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한 케이스였어요. 뭐 사실 리스닝 말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영주권 넣는 자격 요건은 달성을 해서 저는 시험은 다시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딱히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라고 조언을 드릴 건 없는데 스피킹이 진짜 컴퓨터에 대고 말하니까 막히는 게 많아가지고 스피킹 같은 경우는 좀 따로 공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이메일 쓰는 형식 같은 걸 미리 알고 가셔야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홀로 와가지고 저도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영어를 계속 보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리딩이랑 라이팅은 조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해도 확실히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안 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글이랑 이메일로도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진짜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어 잘해야 하냐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캐나다에서 일하는데 잘해야죠.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뭐 대학교 레벨의 엄청 하이스코어가 아니고 그냥 정말 일반적인 생활 영어 하시는 정도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의 댓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로 케이스 샀는데 엄청 예쁘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 실장님, 늘 캐나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은제를 캐나다에서 하셨을까요? 현재 고졸이어서 학은제로 할지 캐나다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갈지 고민 중이에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은제를 1년 반 정도 하시고 마치셨을까요? 학은제는 지금 제가 작년 7월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지 1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IT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학은제 아직 마치지 않았고요.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저는 학은제라고 생각을 해요. 학은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주변에 코워커들 중에서 그 사립학교 스프라시아 나오신 분들도 정말 많고, 공립 뭐 VCC나 아니면은 저쪽에 놀스밴쿠버에 그 이름 뭐더라? 캐필라노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은제로도 충분하지 않나? 사실 영어만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굳이 이 유학 교사를 위해서 컬리지에서 2년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은제 한 거는 진짜 후회가 하나도 없고요. 캐나다는 어쨌든 비자를 사서 들어오셔야 하잖아요. 사실 워홀 비자가 진짜 베스트고, 워홀 이제 24년부터는 2년까지 된다는 글을 제가 봤었는데 진짜 워홀 비자가 최고고요. 워홀 비자만큼 좋은 비자는 없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홀 비자만큼 좋은 비자 없고, 워홀 비자 아닌 다른 비자들은 기본 500만 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국에 계시면서 영어 공부하고 학은제까지 병행을 하셔서 이제 딱 캐나다 들어오자마자 비자를 받자마자 캐나다 아이디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아이디를 통해서 SK주로 변환을 하고 그 이후에 BC주로 변환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은제도 제가 플래너분들한테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직접 찾아보면은 SK주 변환하기, BC주 변환하기 진짜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유학원에 돈 주면 쉽게 해주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건 좋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저는 가장 믿음직스럽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어도 늘어요. 그러니까 꼭 혼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질문.
저 곧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예요. You're welcome. 영어 회화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급하게 3개월 정도 언어교환 101 영어 회화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회화 연습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외국인 공포증이나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한 상태라 가서 어느 정도 괜찮은 파트타임을 일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요. 카페 일 가능합니다. 특히 바리스타 쪽은 스몰톡이라고 해봤자 그렇게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 외국인 공포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저는 한국말 잘 하잖아요. 저 유창하거든요. 근데 영어도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애들은 저희가 문법을 틀리든지 뭐 단어를 틀리든지 그닥 저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워낙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외국인 공포증은 캐나다에서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정말 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그 워홀 가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미리미리 해오시는 거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있어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고 오는 거랑 아는 게 별로 없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오는 거랑 잡을 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좀 베이스를 탄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공포증 없고 낯선 사람이랑 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저희가 실력을 만들어 오면 여기서는 금방금방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어디서 하셨는지 기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학은제를요, 기간을 여기저기서 해서 학은제 기간은 사실 제가 여기저기 해본 결과 똑같아요. 저희는 학은제 기간을 따져야 할 게 아니라 그 학은제 기간에서 어떤 수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서요. 본인이 듣는 수업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영상 보고 RA를 도전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RA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지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RA가 생각보다 구직이 안 된다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제가 직접 안 구하고 들은 얘기면은 전 얘기 말 안 하죠. 제가 구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구했어요. RA 하는 일은요, 제가 RA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어가지고 청소하는 거, 데이케어 청소하는 거랑 그리고 RA는 이제 애기들 기저귀 가는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간식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일단 될 거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RA 받으셔서 이력서를 진짜 저도 한 20군데? 몇 군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많이 넣고 인터뷰를 보고 일자리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됩니다. 수업 준비는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수업 준비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업 교구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원은 준비물이라고 해야 하나? 기본적인 도화지, 찍찍이 이런 거 많이 사놓으시거든요. 또 프린트기도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프린트해서 제가 수업 교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우빈유 중고 사이트에서 샀어요. 한국인 중고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지금 그걸로 계속 오래 먹게 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서클타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서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 수요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아이랑 같이 가서 근무 시간이 중요한데 아이 학교 보내고 일하다가 아이 학교 끝나고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하시게 되는 센터랑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킹 비자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현재 워킹 비자가 있습니다. RA는 BC주에 해당되는지는 몰랐네요. 알버타주인데 되는 줄 알고 강제 결제했다가 돈 날렸어요. 다른 분들 참고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BC주에 살고 밴쿠버에 살다 보니까 계속 밴쿠버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조금 유의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 학은제로 저도 준비 중이라 너무너무 귀한 영상이네요. 서클타임 빠져서 신나게 봤네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살짝 이런 느낌? 근데 애기들은 너무 귀여워요. 저 최애 시간이 진짜 서클 타임이거든요. 그 초롱초롱한 눈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혹시 캐나다 집에 벌레가 나오는 편인가요? 네. 제가 하우스 사니까 하우스 1층에 개미가 제가 그때 사탕인가? 그걸 제 바닥에 떨어뜨렸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일을 끝나고 보니까 개미떼가 바닥에 우글우글 벌레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호주 살다 온 언니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호주에 비해서는 또 벌레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호주 벌레는 진짜 이따만큼 크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 어떤 영상보다 간결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우선 감사하는 인사부터 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준비해보려는 상황에서 과목 안내가 너무 귀한 정보였는데요. 과목은 어떻게 확인하고 들을 수 있나요? 학부 때 몇 과목, 그리고 교육, 대학원 몇 과목 정도 인정은 받을 것도 같은데 이런 걸 확인하고 진행하려면 셀프는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 진짜 노베이스였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를 안 갔다 보니까 저는 아예 고등학교 이후에 들은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편하게 진짜 노베인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주변에 그 유학원 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상담은 공짜잖아요?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아서 그러고 난 후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게 학점 은행제로 해가셨는데 코업 비자로 가셔서 레벨 2를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다녔던 코업 학교는 진짜 비자 때문에 등록을 한 거고 마침 그때 학비 프로모션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봐왔던 때보다 훨씬 학비가 싸길래 그래서 등록을 한 겁니다. 비자 때문에 등록했지 여기서 어떤 무언가를 얻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저는 학은제를 통해서 레벨 2까지 받은 거지 학교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는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로 39학점을 이수했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들어가서 SK주, BC주 변환 예정인데 그러면 BC주, EC 레벨이 나오는 게 맞지요? 이게 39학점을 들으셨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각 영역별로 그 필요한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올해 준비해서 내년 1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위치상 버나비에 렌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버나비 원베드 렌트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업으로 20시간 일할 때는 아이들 무상교육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무상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가 없다 보니까 무상교육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아마 유학원에 여쭤보시면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버나비 원베드는 제가 버나비 원베드 베이스먼트 지하에 있는 건 아니지만 1층에 있지만 그래도 베이스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이스먼트를 렌트를 하는데 저는 진짜 싸게 찾은 거라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달에. 자전거는 구매하신 걸까요? 네,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선생님, 수업 시 자료들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자료들이 다 너무 예쁘네요. 영어 선생님처럼 편하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업 자료는 저는 이제 우벤유에서 중고로 샀고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서클타임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외국인 선생님들께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마음에 드는 서클타임을 찾아서 그 수업에 관련된 교구를 직접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저는 서클타임 수업은 저희가 따로 연습을 해가면 되는 거라서 연습만 하신다면 서클타임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는 거는 사람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캐나다 워홀 인비 받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워홀을 하시면서 유아교사 쪽으로 학교를 다니셨던가요? 혹 또 영어가 힘들다면 잡 구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게 될까요? 먼저 인비 받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첫 해의 워홀일 때는 저는 학점은행제로 수강을 한 거지 유아교사 코업 과정을 다닌 건 작년 12월부터고요. 워홀을 하면서는 학점은행제만 수강을 했습니다. 영어가 힘들다면 잡 구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게 될까요? 사실 영어가 힘들다고 해서 잡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인식당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식당 특히 키친 쪽에서 일을 하면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캐나다 워홀을 오셨을 때 본인이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오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 초점이 영어라면 영어를 많이 쓰는 직장을 구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외국인 친구들만 있는 카페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만 일을 하는 레스토랑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서 계속 영어를 할 수 있게 저는 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돈을 벌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 영어는 잘 못해도 된다 하면은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여행을 다니고 엄청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힘들다고 해서 잡을 구하기 힘든 건 아니에요. 영어가 요구되지 않는 잡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어떤 경력을 작성하셨나요? 저는 관련 경력이 전무해서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한 과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레주메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저보고 이제 인스트럭터 분께서 관련 경력만 써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관련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경험자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바했던 것까지 싹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알바했던 거를 써가지고 챗 GPT에 물어보면은 걔가 또 그렇게 깔쌈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AI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고졸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어떤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그 SK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저는 들었고요.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변환하는 과정까지 합쳐서 1년. First Aid 온라인도 인정이 되나요? 네, 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한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읽어볼 Q&A일 것 같고, 사실 이제 거의 낮잠방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끝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거의 비슷해서 이 정도면 아마 해결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잡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높은 점수 받은 게 아니라서 뭐 이것저것 해라 마라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용기도 얻으시고 그리고 잡 선택의 폭도 엄청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은지 통해서 높은 자격증 받으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구직이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시급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은제로 많이 공부를 해오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이메일이 생각보다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가끔씩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진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여름도 좀 끝나가고 브이로그도 업데이트 해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어학연수로 온 친구들이나 새로 워홀 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네, 대충 유튜브를 열심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가야 돼가지고 브레이크는 끝났어요. 브레이크 타임 끝났어. 안녕.